아유, 보니까 아까 인터뷰한 학생 이야기가 되게 비장함을 느끼게 만드네요. 이번에 비상선언 하셨잖아요. 네. 우리 장 박사님 그 취지하고 주요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학생 이야기처럼 지금 행동해야 될 때인데 예. 우리가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학교 환경교육, 학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환경교육법을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법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손쉽게 손수건을 사용한다든지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은 과제 이런 것들 100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한번 내 삶 속에서 해보는데 이걸 학교 교육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 같은데 어떤 대책을 지금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들 일단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100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구하실 수 있는 100분을 모셨는데 내가 수업을 하면서 내 수업을 환경교육과 연결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을 생물 다양성 교육이나 숲교육이나 특박교육이나 기후위기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올해 1년 동안 적어도 10시간 이상 자기 수업을 환경교육을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통영의 모든 중학교는 1년에 매주 1시간 또는 2시간씩 자유학년제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숲교육은 50개 학교가 하고 있고 학교 특박교육은 119개 학교가 하고 있고 학교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원하는 곳에는 예산과 강사들을 지원해서 학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학교 내에서 이제 환경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환경교육이나 환경운동, 실천 이런 거는 학교 밖에 NGO나 이런 기관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좀 강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재영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학교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시기에 어떤 게 행복하고 좋은 삶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사실 미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러 번의 설문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인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지식이 낮고 심각성도 제일 적게 느끼는 게 10대, 20대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낮아요. 저는 그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을 일종의 등한시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수도 있냐면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내 삶의 양식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18개 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36%가 전 세계 평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7%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의지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지금은 아마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어릴 때 이런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환경을 고려하면서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역량을 못 갖춘 채로 어른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학교에서 환경교육이면 아침 등교 시간에 이렇게 휴지 주웁시다 이렇게 들고 서 있고 하는 그 정도 이외에는 그렇게 느낌이 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선생님. 그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그 환경교육은 솔직히 어떤 정도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보통 환경교육을 그냥 물리적으로 구분하면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일단 학교교육은 교과교육이랑 비교과교육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 교육을 하면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하셨던 지금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에 담아야 되는 교육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너무 많아요. 범교과 주제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교육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으로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교육과정 체계화에서 강조하는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교과 중점 과정 같은 거죠. 지금 AI가 그렇고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뭐 예전에 과학 중점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체계화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강조하고 추구해야 된다 이런 방식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뭐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도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지금 저희 교육과정 틀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 내에서 환경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실제 보질 못해가지고 송내고등학교에서 우리 안 선생님이 어떻게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화면에 저희가 자료를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한번 드디어 보겠군요.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는 부천의 송내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교 밖 운동장에 모여 있는데요. 뭘 하나 했더니 갑자기 드론을 날립니다. 드론 카메라에 담긴 학교의 풍경도 확인해 보는데요. 어라? 갑자기 온통 시뻘개진 화면. 오류가 난 걸까요? 여기가 제일 빨갛네. 열 공사해가지고 측정하는 좀 거나. 높은가? 그 안재정 선생님이 과학기술과 환경교육을 결합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온도가 다 높아 그냥.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드론은 열 감지가 되는 드론인데 저희가 지구온난화 열섬 현상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바로 지구환경 지킴이 송내고등학교의 환경동아리 에코메이트 학생들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크고 보니까 뭔가 공기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되게 기후변화도 점점 심각해지고 저희가 뭔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노력해야 될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송내고등학교는 2017년 환경부가 지정한 꿈꾸는 환경학교인데요. 환경동아리 학생들은 환경교육 전문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대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환경 좀 공부할 좀 맛을 좀 느낄 것 같네요. 우와.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자연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걸 보존해 나가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형태가 필요한데 그런 교육의 형태 중에 하나가 저는 환경교육이라고 믿고 있고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또 기후변화라는 큰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둬서 환경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동을 마치고 교실에 모이자마자 뭔가 제작에 나선 학생들.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희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 만들고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조금 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고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미세먼지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해보았는데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과연 이곳의 미세먼지 수치는 어떨까요? 건물 안팎 다양한 장소에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저게 장소마다 다 다른가 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층에 따라 다를 거다. 뭐 실내랑 실외랑 다를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자기 주변에서 보여준 적은 없거든. 왜냐하면 짐작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찾아가고 자기가 확인하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 1층 복도의 상황을 알아볼까요? 직접 만든 미세먼지 측정기가 잘 작동하는지 걱정과 염려로 긴장되는 이 순간. 과연 결과는? 저 학교 뒤편보다 이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왜 여기가 더 높지? 여기 실내에서도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은데? 농도 측정에서 그치지 않고 수치가 높게 나오는 원인도 분석해봅니다. 활동을 마친 후 부천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해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이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와 비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세먼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랬는데 농도가 엄청 높은 걸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확실히 딱 몸으로 느껴지고. 맞아. 저런 거 확인하면
이게 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걸 그렇죠. 인식하겠네요. 인식을 해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의 환경교육은 참 맥락 없거든요, 사실은요. 기후환경 위기, 더는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접하기보다 실제로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고 그 열화상 지도를 만들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진심으로 와닿게 느낄 수 있고, 미세먼지나 그런 환경 문제는 많이 접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거는 몸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떤 활동이나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돼야 자라나는 학생들이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내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아주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이거 야, 보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왜 저런 교육을 못 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 아니, 선생님, 이게 교수님 이게 보셨는데 네. 어떻게 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환경교육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요. 네. 환경교육하면 뭐 분리배출을 잘하게 한다든지, 뭐 전등을 잘 끄게 한다든지. 주로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야단 맞고. 네. 근데 사실은 환경교육이 좀 더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첨단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문제도 발견을 하고 해결책도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5,000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준비된 환경교사가 가르치는 경우가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개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송내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 99%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지금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장 학생님, 저기 경기도 부천이지 않습니까? 네. 경남은 저런 학교가 있습니까? 경남에도 저렇게 네.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송내고등학교는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모델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에 어떤 환경교육 모델을 넣을 것인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되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환경교육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재정 선생님, 송내고등학교가 이제 환경 중점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라는 교과를 바탕으로 중점과정을 운영한 게 이제 딴 학교랑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과정 등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른 그 뭐 비교과 활동들, 뭐 특강이나 체험이나 그리고 학생들 뭐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랑 다 같이 관련 지어서 이제 하나의 체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교육, 뭐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런 느낌을 갖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요. 근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많은 질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환경 관련된 전공을 할 것도 아니고 진로를 택할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환경은 특정한 분야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이공계 쪽이면 어떻고 인문 쪽이면 어떠냐 이건 아무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고 그 교과로서 그걸 들을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저희가 선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학년 때부터 최소한 3년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런 관련된 과목들을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활기록부에 잘 담아서 학생들이 나중에 그러한 거를 지향하는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의사가 되고 싶거나 뭐 건축가가 되고 싶어도 나는 이렇게 친환경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거나 그런 방향성을 담아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 사회 또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안내와 그런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뭐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아주 썩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어찌됐건 직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 경연 학생 저런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환경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도움이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환경 교육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문제가 사회에 되게 뉴스에 되게 크게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갔던 내일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뭐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동물 육식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접하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나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종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씨앗을 심는 일. 뭔가 환경적으로 걱정도 하고 또 자기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더불어 좋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씨앗을 심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정말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려면 마을이나 지역이나 부모님이나 그 주변에서 그런 생각과 실천을 북돋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자꾸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결석 시위에 참가했던 아이들 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기에 나갔다는 이유로. 근데 반대로 이제 이탈리아의 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소극적인 권고를 할 정도였거든요.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생님 또 우리 사회로부터 이게 북돋움을 받아야 그게 앞으로 더 이제 강한 신념으로 커갈 텐데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환경 과목을 선택은 해놓고 비전공 교사들이 그냥 나누어서 시수 때우는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 환경은 별로 안 중요한가 보구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약에 하는 걸 보면 그런 역효과를 사실은 낼 수도 있겠죠. 아니 제 딸이 학교에서 환경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나 봐요. 봤더니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 잔소리가 그렇게 왜 이렇게 세제를 많이 쓰냐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좀 빽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래야 그릇이 닦이지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조용해 라고 했는데 이러면 학생은 우리 딸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게 또 다시 교육 효과를 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배운 것과 말씀이시네요. 현실이 다르구나. 반성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좀 깜짝 이번에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놀랐던 거는 이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동안 환경교육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환경교육도 변했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60,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60, 70년대에는 주로 수질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췄고요. 그 이후에는 생태계 파괴 문제, 숲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체험, 생태적 감수성, 생명윤리 이런 걸 강조하는 교육이 한동안 있었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기간 동안의 환경교육도 좀 변해 왔는데요. 친환경적인 행동도 좀 강조했고 생태적인 감수성도 강조했고 지금은 보다 좀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환경교육이 좀 초점을 맞춰서 변화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라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환경교육진흥법인가요? 이게 아마 200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2008년이면 꽤 그래도 지금 10년이 좀 넘게 지금 왔는데 그 뭐 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변한 게 없는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느낌은 제가 들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제 생각에 답보 상태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환경부의 여러 그 활동하고 좀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은 아주 일부만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회환경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들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한 어떤 계기를 제공하기는 했어요. 근데 학교 환경 교육은 좀 아직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회 환경 교육 부분에서는 꽤 많은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 교육 지도사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요.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생겼고 국가 환경 교육 센터, 뭐 지역 환경 교육 센터 이런 것들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환경 교육은 아직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개정이 된다면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이재영 교수님이 국가환경교육센터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이 제도나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이것이 좀 내실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질 때 이 법의 주무부서가 환경부였습니다.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법이지만 교육부가 아니라 환경부였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환경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최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설치했고요. 환경교육을 하는. 그다음에 종합계획도 지금 3차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또 국가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센터 체계도 갖춰가고 있고 다양하게 환경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환경부의 환경교육 1년 예산이 120억 정도입니다. 120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이 120억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우리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한 1인당 240원 정도 환경교육 예산이 책정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경제 수준으로 보면 세계 7위 정도 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10위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한 1인당 1,000원 정도는 그래도 할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한 500억 정도 될 텐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환경부 주무부서부 법이다 보니까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환경교육인데 교육부에서 그걸 담당하고 교육청에서 또 이게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장 학생님? 그래야 되겠죠. 교육청만 같으면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재영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환경부 예산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환경부 예산 보다가 교육청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더 적어요? 환경부는 그래도 환경교육팀 꽉 규모가 있어요. 근데 교육부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담당자 한 분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작은 업무 하나일 뿐이에요. 예산도 뭐 환경부하고 비교 안 될 정도고요. 학생들이 결석시위 할 만하네. 그렇구나. 환경교육법이 교육부법이 아니고 환경부법이에요. 그래서 학교 빼고 사회환경교육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재정 문제도 있고 아까 이제 환경교사 문제 할 때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내실화된 환경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좀 강화돼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또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을 이용하면 수도세에 물이용 분담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 정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돈들이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물이용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개발 행위로 인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국가환경교육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이 꼭 확보되고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13억인가요? 예, 그 정도로 책정을 하고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 환경교육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연계해서 모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실제적인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또 교육청에서 역할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학교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의 어떤 질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환경부의 TF팀들이 모여서 정책 연구도 좀 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현실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하고 이런 장기적인 비전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보통 선생님이 보통 교실에서 보통 학생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교육 다양한 모델들이 올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경교육이 만약에 의무화 된다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뭐 환경에 대한 뭐 이론 막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몸소 그걸 느끼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러니까 주도해서 이렇게 어떤 걸 더 생각해봐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교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교사가 된 지 올해 한 15년 차쯤 되는데 12년 동안 환경교사를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고 저희 세대도 이제 지나갈 건데 저희가 어찌됐건 시행착오나 갖고 있는 그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최소한 좀 유지되고 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교육과정이나 다음 교사 세대들한테 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체계만이라도 제가 시급하게나마 좀 갖추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뭐 좀 더 나은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렇죠. 정말 필수적인 미래 교육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학교에 던져야 될, 교육에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보면 환경 문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은 미미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해 가르치는 환경교육이 어쩌면 입시교육보다 중요한 생존교육, 삶의 교육이 아닐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학생들이 일단 우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전문화된 그런 관심들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좀 한계점이 있어요. 환경 자체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환경교육이란 내 삶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